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아마도 영어 시험에서 몇 점 받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일 것입니다. 물론 저는 회화보다 독해가 영어 공부의 제1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회화 역시 독해 못지않게 중요하고 영어 초보자들이 영어로 대화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장벽은 아마도 외국인이 영어로 하는 말이 잘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겠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체험을 통해서 얻게 된 영어 리스닝, 듣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휘를 많이 암기하라. 이전 동영상에서 영어 단어 암기 잘하는 비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어휘는 단순히 독해에 있어서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회화에 있어서도 어휘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암기하지 않은 단어는 100번, 1000번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예전에 인터넷에서 퍼람뷸레이트라는 단어를 보게 되었어요. 퍼람뷸레이트는 사전답사다라는 의미인데 굉장히 어려운 어휘이고 수능 모의고사 독해하다가 볼 일 없는 단어였지만 나중에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서 잘 기억해뒀어요. 퍼람뷸레이트를 암기하고 나서 며칠 뒤에 알파치노 주연의 여인의 향기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 제가 원래 좋아하는 영화는 몇 번이고 다시 보는 편이고 평소에 영화나 미드를 틀어놓고 일이나 게임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인의 향기 역시 제가 이미 이전에 여러 번 시청한 영화였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하면서 이 영화를 시청하고 있는데 순간 주인공인 알파치노가 퍼람뷸레이트라고 말하는 것이 귀에 쏙 들어왔어요. Come on, son. Perambulate. Perambulate. 그 전에 시청할 때는 이 단어가 들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참 신기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전에 제가 이 단어를 듣지 못했던 것은 퍼람뷸레이트라는 단어를 암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동영상을 한번 시청해보세요. Hey, Pam, do you have a sec to check over this itinerary? I'm not ready for this trip to be over yet, and I kind of want to do something fun that's not on the itinerary or planned or with Mr. Harrington. Yes. I mean, the record companies gave me the maps and the itinerary and this thing. 이 세 개의 짧은 동영상에서 공통으로 쓰인 명상 하나 있습니다. 혹시 들으셨나요? 못 들어보셨다면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Hey, Pam, do you have a sec to check over this itinerary? I'm not ready for this trip to be over yet, and I kind of want to do something fun that's not on the itinerary or planned or with Mr. Harrington. Yes. I mean, the record companies gave me the maps and the itinerary and this thing. itinerary, 이 단어가 세 개의 동영상에 모두 나옵니다. 아이티너레어리는 여정, 여행 계획, 여행 일정 이런 의미가 있어요. 발음도 쉽지가 않아요. 아이티너레어리 이렇게 발음합니다. 이 단어를 10번 정도 소리내서 발음해보고 다시 한번 동영상을 들어보세요. 원어민 발음으로 들려드릴게요. 꼭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Itinerary. Itinerary. 다시 한번 동영상을 들어보시죠. Hey, Pam, do you have a sec to check over this itinerary? Hey, Pam, do you have a sec to check over this itinerary? I'm not ready for this trip to be over yet, and I kind of want to do something fun that's not on the itinerary or planned or with Mr. Harrington. Yes. I'm not ready for this trip to be over yet, and I kind of want to do something fun that's not on the itinerary or planned or with Mr. Harrington. Yes. I mean, the record companies gave me the maps and the itinerary and this thing. I mean, the record companies gave me the maps and the itinerary and this thing. 자, 이제 아마 이 단어가 들리실 겁니다.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이 단어의 뜻과 발음을 알고 계셨다면 아마 처음 이 동영상을 봤을 때 이 단어가 들렸을 것입니다. 그만큼 영어 듣기에 단어 암기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리스닝 실력은 암기한 어휘수에 비례해 상승합니다. 예전에 한참 단어 열심히 암기할 때는 오전에 단어 100개 암기하고 저녁에 영화 시청하면 그날 암기한 단어가 10개 정도는 그 영화에 나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최대한 많은 단어를 암기하세요. 그럼 리스닝 실력이 확실히 향상될 겁니다. 문법을 확실하게 익혀라. 문법을 정확하게 익히는 것은 듣기 능력 향상의 지름길입니다. 학생들 독해시켜보면 독해 지문에 나오는 단어들을 모두 다 알고 있어도 해석 못하는 경우가 많죠. 이건 문법을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예요. 시간을 두고 해도 되는 독해조차 문법을 제대로 모르면 하기 힘든데 빠르게 생각하고 소통해야 하는 회화에 있어서 문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it could have been worse. 사실 이 문장에서 모르는 단어 없잖아요. 다 아는 단어들이에요.
하지만 우선 가정법과 조동사를 잘 이해하고 말해야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우드야 PP, 쿠드야 PP, 슈드야 PP 이 세 가지 표현들을 기본적으로 암기해야 하는데 실제로 안 했다, 못했다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벌어진 과거 사건의 반대 상황으로 이해해야 돼요. 가정법 과거 완료에서 파생된 표현이라 그렇습니다. It could have been worse는 상황이 더 나빴을 수도 있어. 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더 나쁘지 않았어. 그래서 그만하길 다행이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표현을 들어보면 영어 원어민들이 워낙 빨리 말해서 알아듣기가 힘들어요. Could have been worse. With all due respect, sir, it could have been worse. Worse. You gotta say to yourself, it could have been worse. 자, it could have been worse는 it could have been worse 이렇게 축약해서 발음하기 때문에 더 알아듣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큰 사고가 날 뻔했어요. 자전거도 박살나고 큰 부상을 입을 뻔한 사고였지만 실제로는 살짝 찰과상만 입었어요. 그때 미국인 친구가 It could have been worse 이렇게 말하면 그 상황에 잘 맞는 말이기 때문에 빠르게 말을 해도 무슨 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알아들으려면 당연히 그 이전의 가정법과 조동사를 공부한 상태여야 하죠. It could have been worse 이 말의 모든 단어를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다고 해도 이 문법을 모르면 이 친구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Little did I know that one moment would change my whole life. But little did I know that death was not the end. Little did I know their dirty secret. Little did I know that after meeting him, my life would change forever. 지난 동영상에서 부정어 도치를 설명하면서 Little did I know 이 표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표현은 독해와 회화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이 표현 역시 문법을 모르고 들어보면 작은, 했다, 나는 안다 이런 식으로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런데 부정어 도치를 알고 이 문법에 익숙해지면 어렵지 않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회화에서도 문법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소리내서 많이 읽어보라. 흔히 영어 듣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많이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안 들린 단어는 100번, 1000번을 들어도 안 들려요. 1시간 동안 듣는 것보다 1시간 동안 소리를 내서 영어로 읽어보는 것이 영어 듣기 향상에 10배 이상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입니다. 예전에 어떤 신문기사에서 본 내용인데 자기 입으로 내는 소리를 자기 귀로 듣는 것이 뇌를 자극해서 듣기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입니다. 4-5살 정도 되는 이제 막 말을 배우기 시작한 어린아이들이 꽥꽥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이상한 소리를 내기도 하면서 주변을 시끄럽게 하는데 아이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자신의 목과 입을 통해서 내는 소리를 자기 귀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자신이 내는 발성이 어떤 소리를 내는지 확인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내는 소리와 동기화시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높낮이와 울림, 입모양을 사용해야 아빠나 엄마가 내는 소리와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발음하고 확인함으로써 아이들은 듣기와 말하기를 동시에 익히는 것입니다. 선천적인 청각장애인들은 언어장애도 함께 가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내는 소리를 자기 귀로 듣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한국어 듣기를 잘한다고 해도 영어의 발음과 억양은 한국어와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영어 발음 역시 많이 소리내고 자신의 발성을 자신의 귀로 듣는 훈련을 다시 해봐야 영어 듣기 실력이 향상되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itinerary 이걸 10번 정도 소리내서 읽어보고 동영상을 다시 한번 들어보라고 했죠. 이걸 소리내서 읽어보고 다시 듣는 것과 그냥 발음만 한두 번 들어보고 다시 듣는 것과 굉장히 차이가 커요. 시키는 대로 안 하신 분들은 10번 정도 읽어보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확실히 들리는 게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소음이 있는 장소에서 듣기 훈련을 하라. 마지막 비법은 수능 모의고사 듣기 시험이나 토익 리스닝 테스트 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조언입니다. 예전에 어떤 학생이 듣기 시험 시간에 대단히 민감해져서 친구가 다리 떠는 소리나 학교 밖에서 들리는 소음에 신경이 쓰여서 시험을 망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좀 시끄러운 카페에서 듣기 연습을 해보라고 조언해 줬어요. 우리가 한국어로 대화할 때 오토바이가 지나가든 빗소리가 시끄럽게 들리든 웬만한 소음에도 상대방이 하는 말을 잘 알아듣고 대화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영어 듣기가 잘 안 된다면 지나치게 조용한 환경에서 영어 듣기를 하다 보니 그런 환경에서 익숙해져서 그런 것일 가능성이 커요.
너무 조용한 환경보다 다소간의 소음이 있는 환경에서 오히려 집중력이 좋아집니다. 다소간의 소음이 있는 곳에서 영어 듣기 연습을 하세요. 영어 듣기 실력도 좋아지고 시험에서 더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영어 듣기 향상 비법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휘를 많이 암기하라. 두 번째, 문법을 확실히 익혀라. 세 번째, 소리내서 많이 읽어보라. 네 번째, 소음이 있는 장소에서 듣기 훈련을 하라. 지금까지 저스트 잉글리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